장전마을의 주민건강 피해 상황과 주민의 요청 그리고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환경관리의 문제점을 발표를 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대책을 정부에게 촉구하기 위한 기자회견입니다. 오늘 기자회견에 참석하신 분들을 먼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익산에서 지역구 활동 중인 정의당 사무총장 권태용 사무총장님 함께하셨습니다. 좋은정치 시민넷의 손문선 대표님 모셨고요. 익산 장전마을 주민대책위원회 최재철 위원장님 오셨습니다. 네, 저입니다. 익산 장전마을의 김인수 이장님 오셨고요. 뒤에 보시다시피 이번 그 환경오염 사태로 암 발병으로 사망하신 유가족분들과 지역 주민들이 이렇게 아침부터 일찍 올라오셨습니다. 익산 장전마을은 주민들이 벼농사와 밭농사를 지으며 살아가는 전형적인 농촌 마을입니다. 그러나 2011년에 피마자박, 연초박, 폐사료 등 폐기물을 활용해서 일일 138.4톤의 혼합 유기물 비료를 생산하는 공장이 들어오면서 공장 안의 저수지에서 물고기 떼죽음이 발생하고 주민들은 악취 고통에 응급실에 실려가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제가 직접 그 악취를 맡아봤는데요. 도저히 잠시도 숨을 쉴 수 없는 그런 악취였습니다. 최근 익산 장전마을은 언론에서도 암마을이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주민대책위에 따르면 마을 주민 80명 중 30명이 암에 걸려서 17명이 사망하고 13명이 현재 투병 중입니다. 아마 오늘 두 분이 더 암 발병 판정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17년 4월 17일 익산 장전마을 주민과 대책위는 환경보건법상의 주민건강영향조사에 따라서 청원을 신청했고 같은 해 7월 14일 환경보건위의 수용으로 올 1월 달에 주민건강영향조사가 실시되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인 6월 12일 날 환경부와 국립환경과학원은 주민 설명회를 통해서 영역 결과를 발표했는데요. 내용은 친적 먼지에서 발암 물질인 담배특이 나이트로사민 그리고 다환방안족 탄화수소류 이 두 개의 발암 물질이 검출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표준화암 발생비가 전국 대비 높은 점을 고려할 때 주민들의 암 발생과 공장 가동 간의 관련성을 추정할 수 있으나 그런데 그 다음이 문제입니다. 공장 가동 중단으로 노출량 파악이 곤란하고 또 적은 주민 대상으로 인과관계 해석이 제한적임이라는 정말 말인지 막걸리인지 앞뒤가 맞지 않는 이런 발표를 했습니다. 환경부는 인간관계 관련성을 추정할 수 있으나 해석에 제한적이라고 하는 이런 모호한 답변으로 주민들 가슴에 두 번 못을 박는 이런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우리 사회는 과거 가습기 살균제로 인해서 수천 명의 피해자가 발생했고 지금까지 원인 규명, 피해 구제를 위해서 힘써오고 있습니다. 정부의 심각한 관리 감독의 부재, 제도 미비, 기업의 책임 등이 원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장전마을 또한 인과관계 규명에 모호하고 제한적인 답변을 했습니다. 현재 익산 장전마을의 이 많은 피해자들 문제에 대해서 이제 정부는 더 이상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리고 이 피해자들이 정말 이렇게 한을 품지 않도록 시급한 대책이 필요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이미 확인한 바대로 인과관계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명확하게 해야 합니다. 그래야지 그 모든 문제의 해결이 시작될 수 있다고 봅니다. 다음으로 익산 장전마을 주민대책위 최재철 위원장님께서 주민 피해 상황과 요청 사항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네, 장전마을 정말 심각합니다. 여러분들 여기 계시지만 세계적으로 이런 마을이 어디에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장전마을에 버스를 타고 오는 동안에도 부부가 암이 걸렸습니다. 두 분이 암이 걸리셨습니다. 그러면 환경부 역학조사에서 주민건강조사를 어떤 식으로 했는지 정말 붕괴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장전마을에는 80명 중에 암 환자가 32명입니다. 그리고 또 이웃 마을에 옆마을에 암 환자가 양쪽 그 두 개 마을이 있는데요. 암 환자가 10명이 다 넘습니다. 한 마을에. 그래서 공장까지 합치면 지금 암 환자가 60명이 가까이 되는 그런 상황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 재난 마을을
어떻게 환경부가 엉터리 조사를 하고 또 정부가 왜 팔짱을 끼고 있는지 저는 도대체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예? 정말 지금 이 주민들 가슴이 지금 벌렁벌렁 떨리고 있어요. 이 암 환자가 이렇게 나오는데도 예? 환경부는 도대체 대한민국 환경부 맞습니까? 예? 환경부 정말 이런 식으로 한다면 환경부는 없어져야 할 그런 조직이라고 마을은 생각하고 싶습니다. 정말 환경부 부실 역학조사 2억 1천만 원으로 그 다양한 조사 하지도 못하고 사업비 그 적은 액수로 그 조사해가지고 다만 반환적 탄화수소 DSNA 이 두 가지만 갖고 이 사람들이 늘어지고 있습니다. 벤조피렌이나 1급 발암물질은 왜 말도 않고 있습니까? 조사 이거 다 허구입니다. 이거 잘못된 겁니다. 다시 이거 시작해야 됩니다. 네, 다음은 좋은정치시민대 손문선 대표께서 이번 그 정부와 지자체의 환경관리의 부실함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해 주시겠습니다. 주민 건강 영양유사에 대한 인과관계라고 하는 것은 원인과 결과가 나오면 인과관계가 추정이 됩니다. 근데 이미 비료공장에서 환경위해 인자가 배출이 됐고 주민들이 아까 말씀하셨듯이 30명이 넘는 주민들이 암에 걸렸습니다. 암 종류도 다양해서 전국 표준화 암 발생비 대비 22배가 넘습니다. 그리고 근로자들도 현재 사장을 제외한 그 노동자들이 한 5명이 암에 걸렸는데 그 비율도 익산의 노동자 암 발생 대비 11배가 높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대기 확산 모델링 결과 대기로 배출이 돼서 주민들에게 영향이 주었다고 하는 도달 경로 방법도 해석이 됐습니다. 그런데도 이런 조사 결과가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인과관계를 인정을 안고 있습니다. 환경부가 왜 소극적이고 방어적으로 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않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답변을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환경부가 지금 주민들한테 피해 구제를 위해서 시범적으로 환경부 정책사업으로 피해 구제를 하겠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실제 피해 구제 관련된 법률 제9조에 보면 정확히 상당히 개연성이 있어야 이거 피해 구제 대상이 됩니다. 근데 개연성 추정 가지고는 실제 피해구제법에 의한 구제 대상이 되기가 무척 어렵다라고 하는 게 환경부 담당 사무관의 얘기입니다. 그래서 시범사업으로 환경기금에서 일정한 지원을 통해서 주민들 피해구제를 해준다라고 하는 걸로 마무리 지으려고 하는데 오늘 또 얘기하시다시피 2명의 암이 또 발생했습니다. 앞으로 발생될 환자들 그리고 암 외의 다른 질병 그리고 주민들의 각종 환경 오염 그리고 법률적 분쟁 이런 것들을 고려했을 때 환경부가 당연히 인과관계를 해석해줘야 한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국민들을 보호하고 생명을 관리해야 할 우리나라 정부라 한다면 당연히 인과관계 해석을 하는 적극적인 자세를 취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마지막으로 기자회견문은 서면으로 제출 드리고요. 오늘 이 사태에 대해서 어떻게 해결해 나가야 될지 지금 익산에서 지역 활동을 하고 계신 권태호 사무총장님으로부터 마무리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기자님들께서 이 장전마을의 문제를 그 한 마을의 문제로 보시지 않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최근에 다른 장전마을들이 계속 생기고 있어요. 근데 문제는 이 환경 오염으로 인한 주민 피해가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는데 정부나 지자체의 관리 기준은 굉장히 오래된 옛날 기준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새로운 발암 물질들이 이 법적 규제 내에서 다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환경 기준을 정립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위한 보다 적극적 노력이 필요하다. 그 시작이 우리 장전마을이 돼야 된다는 차원에서 이렇게 국회에 와서 말씀을 드립니다. 2001년도에 비료공장이 들어와서 지금 19년이 됐는데요. 3년 전인 2016년까지 16년 동안 주민들이 그렇게 악취와 민원을 호소했지만 어떠한 행정 조치도 없었습니다. 불과 3년 전에 언론에 나기 시작하니까 그때부터 부랴부랴 행정 조치를 시작했고요. 2017년 4월에 공장문을 닫은 뒤에 환경부에 주민들이 청원을 해서 공장문이 닫힌 후에 1년 후에 지금 조사를 1년 동안 한 결과가 최근에 용역조사 결과입니다. 그러다 보니까